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이미 낡은 뉴스가 되었으며 구매력 평가 PPP 기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수치상으로 명백한 국력의 역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물질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관성은 무섭고 우월감이라는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제국을 지탱하던 사람들의 마음속 지도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붕괴는 시작된다. 오늘은 일본 BTS 뉴스 댓글란이다. 표면적으로 BTS에 관한 가벼운 연예 기사에 대한 반응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우리는 아직 우월하다라고 믿는 듯하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 BTS밖에 없구나. 불쌍하게도. 이 짧은 문장은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는 한국의 성공을 BTS라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 즉 돌연변이 뮤턴트로 축소하려 한다. 너희에겐 저것 하나뿐이야 라고 깎아내림으로써 전방위적으로 밀리고 있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시도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1000조 원을 육박하며 일본 1위 기업인 토요타 자동차 약 50조엔과 소프트뱅크 20조엔을 합친 것보다 거대하다. 심지어 반도체의 인자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조차 토요타를 넘어서는 것이 2026년의 현실이다. 제조업의 정점, 자본의 총량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문화산업은 또 어떠한가? 그는 BTS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브, 스트레이키즈 등 셀 수 없는 다음 타자들이 전 세계 차트를 폭격하고 있다. BTS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거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점 피크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탄탄한 산맥이 존재한다. 도요타와 소프트뱅크가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면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K컬처의 군단은 이미 그 보루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도 그는 BTS를 불쌍한 돌연변이 취급하며 정신승리를 시도한다. 100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보유한 나라를 향해 500조 원. 기업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 너희는 가난하다고 비웃는 총극. 두 번째 댓글이다. 세계적으로는 닌텐도 등 일본이 넘버원이지만 한국도 K-팝 등 최근 꽤 인기 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세계 제일이며 겨울연가와 박용화를 좋아합니다. 화자는 가장 먼저 닌텐도라는 성역을 소환한다. 닌텐도. 그것은 단순한 게임 회사의 이름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아이들의 여가 시간을 지배했던 일본. 소프트 파워의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요새다. 그는 일본이 넘버원이라는 명제를 먼저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이것은 사실 확인 팩트 책이라기보다는 흔들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는 세계적이라는 단어와 넘버원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일본의 위치를 확고히 한 뒤에야 비로소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한국도 꽤 인기 있다. 여기서 꽤라는 부사는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단어다. 그것은 인정인 동시에 격하다. 너희도 제법 하지만 우리라는 본류의 INSTREAM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류다라는 오만한 뉘앙스가 이 짧은 부사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존재한다. 그가 자랑하는 닌텐도라는 성벽, 최근 닌텐도는 차세대 기기의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부진할 것이고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줄어든다. 딜레마의 중심에 있는 그 닌텐도의 심장, 즉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만드는가? 바로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다. 화자는 닌텐도 게임기를 손에 쥐고 일본 넘버원을 외치지만 그 게임기의 네비알 AI에는 한국산 반도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 댓글에 달린 공감이와 비공감 26. 일본 대중은 정확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패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인 마리오와 피카츄 뒤에 숨는 것만으로는 지금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벽은 여전히 화려해 보이지만 성문은 이미 열려있다. 세 번째 댓글이다. 일본 아미분들, 어쩌면 일본은 정권 교체에 의해 자치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국 이주를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이 댓글은 단순한 혐한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 지형도, 특히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자민당 지지층의 심연에 깔린 불안을 투영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민당은 곧 일본 그 자체다.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집권하는 것, 혹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나라를 뺏기는 것, 즉 일본이 한국의 자치구로 전락하는 악몽과 동일시된다. 자치구라는 단어의 선택을 보라. 이것은 식민지의 언어다. 그들의 문화적 열광이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다. K-팝 팬들이 늘어나면 친한파가 득세하고 결국 일본은 한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이 비약적인 논리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현재 한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거대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네 번째 댓글이다. 경제 효과는 터무니없이 뛰어오르겠죠. 호텔이나 관광 수익도 물론 오를 겁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나 음식에도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숫자를 신봉하는 척한다. 감정적인 호불호를 떠나 수익과 효과라는 단어로 현상을 분석하려 든다. 이것은 일본 사회, 특히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자신이 공격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안전하고 세련된 화법이다. 다섯 번째 댓글입니다. 방탄조끼 소년단이었던가? 그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오독한다.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명확한 고유명사를 모르는 척 혹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척하며 방탄조끼라는 단어를 꺼낸다. 이것은 유치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방어적인 공격수단이다. 대상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행위는 그 대상이 가진 권력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BTS의 이름을 피틈으로써 그들이 가진 문화적 폭발력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깨어있는 관찰자라고 믿고 싶어 한다. 남들이 다 열광할 때 팔짱을 끼고 비웃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 18과 비공감 20. 그의 냉소는 사실상의 실패다. 사람들은 이제 안다. 이름을 비틀고 조롱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가 입고 있는 것은 냉소라는 이름의 얇은 방탄조끼일 뿐이다. 이 댓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넘버원 재팬이라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지탱해 주었던 낡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인당 GDP의 역전, 반도체 패권의 상실, 문화적 주도권의 이동. 이 모든 데이터는 그들이 알던 세상이 끝났음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닫힌 숲속에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최고야, 저건 다 거품이야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 숲 밖에서는 이미 삼성의 칩이 들어간 기계들이 세상을 돌리고 한국의 노래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보기 싫어. 그들은 오늘도 비공감 버튼을 누르며 모니터라는 방탄조끼 뒤로 숨는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1인당 GDP 그래프는 꺾이지 않으며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BTS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마저도 몇 년이 지나면 저들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부정 디나이얼의 단계가 지나면 결국 분노와 타협을 거쳐 수용 액셉턴스의 단계가 오기 마련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는 헛된 자존심의 불꽃놀이일지도 모른다.